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는 0의 두근 사이에 2가 있도록 하는 n값의 범위.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fx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라는 이 함수를 생각하시는 거고, 얘를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이게 두 근이죠. 그래서 요 사이로 2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거죠. 우리 총 세 가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근 사이에 상수값 하나가 들어있을 때는 제일 쉬운 항생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뭐 2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이 0보다 작다고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2를 대입하세요. 그래서 4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가 나올 건데, 이 값이 지금 x축 아래쪽 0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2n은 8보다 크다. n 값은 4보다 크다. 다 되겠죠? 번 35번이요? 35번이요? 35번 어제 한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요? 얘는 두 근이 모두 1과 5 사이에 있다. n값의 범위. 얘도 2차함수 그래프를 생각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요. 근이 존재할 건데 두 개의 근이 1과 5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를 다 확인할 건데, 한 별씩 축의 위치, 기준에서의 함수값 세 가지 확인해야죠. 근데 축은 얼마예요? 합정적으로 3이죠? 3. 그럼 이 3은 1하고 5 사이에 있는 게 분명 확실하죠? 뭐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죠? 나머지 두 개만 확인할게요. 한 별씩과 한 별씩과 짝집 한 별씩 쓸까요? 반에 제곱해서 9 마이너스 A인데 저희가 플러스 3은 될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한 별씩은 0보다 어떻게 하게? 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같다. 왜? 서로 다른 근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근이어도 된다는 소리죠. 크거나 같다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풀면 7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7 될 거고요. m이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죠. 두 번째로는 뭘 찾으셔야 되냐면 기준 1하고 5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3이 축이면 1이랑 5까지 두 칸씩 떨어져 대칭이죠?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올 거거든요. 1을 넣거나 5를 넣거나 넣어서 계산해봐도 좋고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5를 넣어도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가 어때야 된다고? 여기서 함수값이 위쪽에 있어야 되나요? 0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쪽에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요. n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가 범위가 되겠죠. 이게 이제 보기 2번 계산하죠. 또 없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와. 136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일단 개념 챕터 부분은 끝내야 되니까 먼저.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쉬운 것만 남았어요. 쉬운 것만 남았어. 136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평면좌표. 평면좌표. 여러분, 그 평면좌표 중학교 때 뭐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어? 좌표평면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좌표평면? 좌표평면이 뭐예요? 좌표평면이? 평면, 평평한 면에 좌표 부여해 있는데 좌표평면이에요. 그쵸? 좌표를 부여하면서 좋은 점이 뭐예요? 좌표를 왜 설정해? 좌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위치를. 좌표 평면의 개념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위치를 떠올리게 만들어준다. 좌표만 가지고. 숫자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왜 3차원이야? 여러분 평면에 나타나는 거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죠? 왜 2차원이냐? 여러분 1차원의 개념도 알아요? 1차원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1차원이에요. 이 위에서 움직이면 1차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면 2차원이에요. 직선 하나 주고 직선에서만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게 1차원이고요. 직선 두 개를 붙여놓고 이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에서 움직임이 2차원인 거야. 여기다 직선 하나 추가하면 3차원이에요. 3차원이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공간으로 표현돼요. 얘네들이 90도, 얘네들이 90도, 얘네들이 90도. 이렇게. 여기 평면에 표현하니까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는 거라고. 공간. 뭐 하나, 둘, 세 개의 선이 각각 90도씩 만나 있는 거. 그게 3차원이에요. 그죠?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좌표로 표현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공간좌표까지 공부를 하실 건데 이제 이거는 선택 과목의 영역이어서 선택하는 사람만 하고 선택 안 하는 사람은 공간좌표까지 볼 일은 없고요. 우리는 이제 평면까지 2차원까지만 볼 거예요.
여러분 그냥 1차원의 개념을 확장하면 2차원으로 넘어가요. 1차원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나면 이걸 두 번 쓰는 게 2차원 좌표평면 개념의 평면적분. 그래서 여러분 수직선 하나만 올려놓으면요 여기에 이제 수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있죠? 그 무수히 많은 각각의 점에다가 실수를 대응시켜 놓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 하나를 떠올리면 위치도 떠올릴 수 있는 거라고.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진 지점, 그게 거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하면 0에서부터 왼쪽으로 두 칸 떨어진 지점에 점이 하나 찍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좌표로 위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위치를 이해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정답이고요. 누가 큰지 모를 때는 일단 빼고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A라는 점의 좌표가 A고 B라는 점의 좌표가 B래.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A랑 B 중에 누가 큰지 모르겠는데 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일단 빼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컸는지 작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지니까. 그쵸? 이게 수직선 하나에서의 위치와 길이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걸 평면으로 끌고 올 거예요. 수직선 2개짜리로 끌고 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수직선 2개짜리는 좌우로 움직이는 축 하나랑 상하, 위아래로 움직이는 축 하나가 존재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X축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Y축 이렇게 부르죠. 이 둘의 교점을 원점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얘는 수직선이 2개,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니까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를 몇 개 써요? 2개를 써서 하나의 위치를 표현해요. 숫자 2개로 하나의 위치를 표현해요. 숫자를 2개를 쓸 거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해. 좌우로 움직이는 애 먼저 쓸래? 위아래 상하로 움직이는 애 먼저 쓸래가 약속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먼저 쓰기로 했어요? 좌우 X축 거 먼저 쓰기로 했죠? 좌표를 순서상으로 표현할 때 항상 X축 좌표가 먼저 나오고 Y축 좌표가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올라가면 2,3이라는 숫자상으로 표현하겠죠. 점 A의 위치를 2,3이라고 두고요. 점 B의 위치를 왼쪽으로 3칸, 위로 1칸 갔다고 할까요? 그럼 B의 위치는 마이너스 3,1이 될 거예요. 위치를 표현할 때 숫자 2개 쓰면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좌표 평면의 개념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순서상 이야기해주면 다 머릿속으로 똑같은 위치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표현했으면 둘의 거리도 구할 수 있어요. 둘 사이의 거리.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활용이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리는 좌우 방향과 상하, 위아래 방향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건 이렇게 위아래 좌우 2개밖에 안 쓴다고요. 그럼 2개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다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되는 거죠. 1에서 3까지의 거리니까. 그래서 얼마? 2. 이 길이는?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래서 5 이렇게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29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중학교 수준. 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새로운 내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 사실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용어만 새로운 거예요. 용어만 새로운 용어고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 쓰지 않아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우선 내분점의 개념인데 안 오는 애들은 아직 안 오죠. 내분점의 개념은요. 내자가 무슨 내자예요? 안내 안쪽. 분은 나눌 분.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외분점은 밖에서 나누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수직선에 두 점이 있어요. 그럼 두 점의 안쪽에서 선분을 나누는 점, 자르는 점 하나, 이게 내분점인 거예요. 이렇게? 외분점은 뭐예요? 둘에 선분 A, B 바깥쪽에서 자르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선분, 그러니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C. 그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이 선분의 이름 중에 선분 A랑 선분 BA랑 똑같잖아요. 선분 A랑 선분 BA랑 똑같죠. 그쵸? 내분점, 외분점을 표현할 때에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비율이 M 대 N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A부터가 N이고요. B부터가 N이야. 무슨 뜻이냐면 점 A부터 점 C까지의 길이의 B가 M이고요. B부터 C까지가 B가 N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네한테 A는 3, B는 18이라고 알려주고요. 3분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찾아주세요. 내분점 C. 그럼 점 C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예요? 1대 2로 내분하는 점 C를 찾아라 이런 뜻이야. C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8이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아는 게 정상이죠? 비례배분인데. 그쵸? 근데 이걸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공식이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이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공식을 만드는데 문자가 많아요. 공식에 사용되는 문자가 많아요. 근데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공식을 몰라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 단 얘는 숫자가 계산하기 쉬우니까 금방 찾죠? 숫자가 계산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라고요. 그 숫자가 계산하기 어려운 순간 혹은
미지수로 문자를 이용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생각을 빨리빨리 전개할 수 있으니까 공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식도 필수 암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얘의 좌표를 A라고 두고요. 얘의 좌표를 B라고 둬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궁금한 건 X예요. 일반적으로는 A랑 B는 숫자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만 모르는 X라고 놓고 써먹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럼 비례식 세울 거야. A부터 C까지의 길이랑 B부터 C까지의 길이가 N대 N입니다로 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 여러분 얘가 좌표가 A고 얘가 X야. 그럼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X 마이너스 A. 여러분 B부터 C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 B 마이너스 X 되겠죠? 이렇게 그 얘네들이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입니다라고 식만 세우시면 돼요. 끝이야. X 마이너스 A 대 B 마이너스 X는 M 대 N입니다. 이렇게 식이 되는 거랍니다. 이걸 만약에 문제에서 풀고 싶었어. 공식도 모르겠고 문제에서 풀고 싶었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A 자리에 3, B 자리에 18, M 자리에 1, N 자리에 2 썼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공식을 몰랐어도 식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비례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도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외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합니다. 곱하세요. 곱하면 MB 마이너스 M 순서를 바꿀게요. 하나 NX 마이너스 NA가 있고 네? MB 마이너스 MX가 있어요. X를 갖고 있는 애들을 한쪽으로 몰고 X가 없는 애들을 한쪽으로 몰 거예요. NX 플러스 MX가 될 거고요. 넘어 MB 플러스 N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X로 묶어서 X가 N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MB 플러스 NA고요.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이게 내분점 공식이에요. 두 점 좌표를 A랑 B라고 두고 M 대 N으로 내분해주세요 라고 하면 내분점을 찾을 때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가 공식이에요. 그럼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외울 때 하기 전에 외분점 공식도 찾아볼 거예요. 외분점 공식도 하나 찾아볼 거예요. 외분점의 의미는 뭐였냐면 밖에서 나누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걸 1대2로 외분하는 점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면 얘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B를 찾아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A부터 D까지의 길이랑 B부터 D까지의 길이가 1대2라는 소리죠. 그러면 A랑 가깝잖아요. 그럼 A, B 바깥쪽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쪽이거든요. 이쪽 중에서 A랑 가까운 쪽이니까 이쪽에 점 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가 되는 점 D의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쵸?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1대2라는 소리는요. 1대 몇이에요? 1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1대1이니까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점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8이고 여기 모르지만
둘의 중점이 3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로 주어지니까 계산하는 거고, 그런 게 잘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식에다 집어넣고 빠르게 연산을 해야 돼서 그걸 공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볼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B가 있을 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D를 찾고 싶다의 의미예요. 그럼 얘로 식을 만들어도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A부터 D까지의 길이는 여기를 X라고 두고 이걸 Y라고 두고 했죠. Y라고 두고 식정리를 하면 A-Y가 A부터 D까지 길이고요. B-Y가 B부터 D까지 길이죠. 이 둘 길이가 M 대 N이다. 야, 왜 이렇게 거의 뭐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막 상체 전체가 막. 그래서 이걸로 비례식을 세우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내항해법과 외항해법이 똑같습니다 라고 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식을 쓰면 여러분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곱할까요? 곱하면 어떻게? NA 마이너스 NY는 MB 마이너스 M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Y가 있는 애들끼리 모을 거잖아요. 넘기고 넘겨주시면 MY 마이너스 MY MB 마이너스 MA 이렇게 돼요. 이거 Y로 묶어가지고 M 마이너스 M MB 마이너스 MA 이렇게 하면 되죠. Y는 M 마이너스 M분의 MB 마이너스 NA. 요게 내분점 공식이에요. 여기 내분점 공식 찾았던 거랑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시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차이죠? 여러분 내분점 공식이랑 외분점 공식을 둘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내분이면 내분 공식, 외분이면 외분 공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헷갈리는 게 요것 때문에 헷갈려 주실 거라고요. 요걸 구분하는 걸 중점을 두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내분점인 부분과 외분점인 부분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나 같은 경우는요, 내분점을 안에서 자르는 애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랐을 때 A쪽부터 내분점까지, B부터 내분점까지 두 선분 길이를 합해 주셔야, 더해 주셔야 전체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은 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외분점은 어떻게 돼요? 외분점은 A부터 D까지 길이랑 B부터 D까지 길이에 뭘 구하셔야? 그래? 차를 구하셔야 A부터 B까지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외분점 공식이 차예요. 그쵸?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실 때 여기 이거 곱하고 더하잖아요. 곱할 때 어떻게 더하셔야 되 어떻게 곱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셔야 돼요. 대각선으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 보시면 137페이지에 12번 문제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보면 12번의 1번 문제가 A는 1이고 B는 7인데 2대1로 내분하는 점 P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을 거고요. A부터 2, B부터 1이거든요. 그러면 좌표가 1, 7이잖아요. 그럼 내분점 공식을 쓸 때 우리는 합할 거야, 차할 거야? 합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더해요?
대각선으로 곱하셔서 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 더하기 1 되는 거예요. 3분의 15니까 얼마예요?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건 여러분 이건 공식으로 푸는 거고요. 공식으로 푸는 거고요. 난 추천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공식을 쓰는 순간은 최후의 최후까지 밀어두셔야 돼요. 왜? 이걸 공식으로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된다면 공식 알기 전에도 8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것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1부터 7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6. 그 6을 2대 1로 쪼개는 거라니까? 얼마야? 4, 2 아니에요? 그 1부터 4 가면 돼. 그럼 얼마야? 5.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이거 공식으로 쓸 필요가 없대요. 공식 쓰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웹은 1대2로 내분하는 점 Q도 찾아달래요. 1대2로 내분하는 점 Q요? 왜 외분점이 아니지? 아, 여기 따로 있구나. 여러분 이거 1대2로 할 때도 있어요? 2로 할 수도 있어요. 1대2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좌표는 1하고 7이죠?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2분의 대각선끼리 곱하니까 7 더하기 2가 돼서 3분의 9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뭐 한 거야 이건? 이번에 1대2니까 전체 6을 2, 4 이렇게 쪼개는 얘기죠? 1부터 2만큼 가면 3이 나올 거잖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점 구해라 이거 있고요.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중점? 중점 좌표 찾는 거 할 줄 아시잖아. 중점 좌표 찾기. 가운데 위치. 가운데 위치. 정가운데 위치 어떻게 찾아요? 더하고 2로 나나요? 왜 더하고 2로 나나요? 중점은요 여러분 1대1 내분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1대1 내분점. 1대1 내분점이면 공식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둘이 더한 거 분해 곱할 건데 1 곱하나 만하니까 그냥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더한 걸 2로 나눠주시면 중점이에요. 그래서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내분점 공식이면 여러분, 외분점은 뭐만 하면 돼요, 여기서? 외분점 공식은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더하기를. 빼기로만 바꾸시면 끝이에요. 더하기를 빼기로만 바꾸시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빼기로 바꾸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더하기는요, 여러분,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이 분자 자리를 둘이 이렇게 자리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빼기는 어떻게 돼요? 분자 자리를 서로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죠.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상 분모 자리도 빼기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분모 자리를 만약에 2대1로 외분해라라고 했을 때 2 빼기 1로 썼어. 그럼 분자 자리도 뭐라고 써야 돼요? 2랑 곱하네에서 2 곱하기 7에서 1 곱하기 1을 빼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얘가 2 빼기 1이면 여기가 2랑 곱하기에서 1이랑 곱하기를 빼셔야 돼요. 이 순서가 맞아져야 돼요. 외분에서는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제 내분 외분의 기본이고요. 문제에서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왜? 수직선 하나에서 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수직선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옮길 거예요? 좌표평면으로 볼 거거든요. 좌표평면으로. 좌표평면으로 넘어와서 볼 거기 때문에 이 숫자 하나짜리로 내분외분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좌표평면으로 넘어가도요.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좌표평면에서 두 점을 잡아서요. 3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M 대 A부터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좌표평면이 수직선 하나랑 다른 점은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 하나 위아래 상하로 움직이는 거 하나 둘로 쪼개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따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시면요 여러분 점 P에 대해서 X 거 Y 걸 따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빗변 길이가 M 대 N이면 당연히 밑변 길이도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이겠죠? 닮음에 의해서 높이가 어떻게 돼요? M 대 N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A의 X좌표, B의 X좌표로 M 대 N 내분점 한번 찾고요. A의 Y좌표, B의 Y좌표 이용해서 M 대 N 내분점을 한번 찾아주시면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내분점을 찾아주시면 그게 전체 P좌표가 될 거라고요. 좌표 평면에서는 내분점 공식 두 번 쓰면 돼. X 걸로 하나, Y 걸로 하나. 두 번 쓰면 그게 내분점의 좌표가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 13번 문제 보시면 거기 나오죠? A는 마이너스 1,2다. B는 4,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1대 2로 외분하는 점, 2대 1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 B가 4 마이너스 3. 여러분 얘 내분점 3대2 내분점을 찾으실 때 X좌표 거 한 번, Y좌표 거 한 번, 두 번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X좌표를 가지고 3대2 내분점을 찾으시면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 하나랑 4인 거 하나로 내분점 공식을 쓸 거라고. Y좌표도 3대2 내분점 공식을 쓸 때 Y좌표 2인 거 하나, 마이너스 3인 거 하나 두 번 쓸 거라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듭니까? 3 더하기 2분의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 마이너스 2 컴마 얘 가지고 한 번 더 쓰시면 된다고. Y좌표끼리 3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4니까 정리하면 5분의 10 2,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러분 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A, B가 있죠? 우리 뭐 찾고 싶다고요? 얘네들은 3대 2 내분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3대 2면 여러분 이걸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쪼개시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요 길이가 얼마냐고? 실제 길이가 이 실제 길이가 5점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5 아니에요? 그걸 3대 2로 쪼개면 어떻게 돼? 여기서 3만큼 가면 끝이야.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가면 된다고. 얼마야? 2. 그럼 얘 이 내분점의 X좌표는요? 이 높이가 얼마예요? 2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5라니까? 근데 그 5를 3, 2로 쪼갤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3만큼 내려오든 여기서 2만큼 올라가든 얼마야? 여기서 3이 내려오는데 2에서 3만큼 내려오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아니에요? 1, 마이너스 1이라고. 맞아요? 만약에 이걸 초등학생한테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안 알려주고 푸세요 이렇게 하면 걔네들은 이렇게 풀 거라. 걔네들이 이렇게 풀 거라니까. 근데 이렇게 푸는 그냥 어차피 내분점, 외분점은 여러분 비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비례식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데 비례 배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야? 단점은 이거예요. 얘 좌표를 내가 5로 바꿔요. 그럼 실제 길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까지 6이죠. 얘를 3대2로 내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6을 3대2로 비례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있어야 정상이야 사실. 6도 3대2로 내분할 수 있죠. 6을 몇 조각 내란 얘기야? 5조각. 뭐 어려워요? 5분의 6이잖아. 그럼 이거를 3대 2로 나눠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5분의 18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 분수가 나오잖아. 어차피 분수잖아요.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는 그냥 공식에다 넣어도 상관없다 이거는. 그럴 경우에 공식으로 넣는 게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도 알고 계셔야 되고 문자로 나오거나 이런 상황일 때 편하니까 공식을 필수합니다 하는 것 뿐이지 웬만하면 보통의 경우라면 답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줄 거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게 계산하는 게 편할 거예요. 외분점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외분점은요 여기 다시 외분점에서는요 이거부터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라고 했죠? 2대1로 외분할 거예요. 그럼 이제 X좌표 한 번, Y좌표 한 번 쓸 거라고요. X좌표는 3하고 2였고 뭐야? 뭔 소리야? 마이너스 1하고 3 Y좌표가 2하고 마이너스 3이었어요. 외분 공식은 어떻게 쓴다고요? 마이너스 둘이 뺀 거 그다음에 분자로 뺄 거거든요. 누굴 뺄 거냐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뺄 거예요. 곱한 애가 누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1 곱한 여기 2 붙었었잖아. 2랑 곱한 애 붙었을 거야. 또 얼마? 8 빼기 1 이렇게 돼 있죠. 얘는 2 빼기 1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6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냐? 9,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얘도 볼게요. 얘는 더 쉬워. 얘는 더 쉬워요. 보세요. A, B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찾을 거거든요. A에서부터 2, B부터 1이야. 누구랑 가까워? B. B랑 가깝죠? 그럼 B 쪽에 외분점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2대 1이라고요. 여러분 얘가 2대 1이면 2가 얼마냐고? 1이죠? 여러분 A에서 B까지 B에서 Q까지가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1 2였고 얘는 4하고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X축하고 Y축하고 따로 보는 거라고요. X축 할 때 얼마만큼 간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5만큼 간다니까? 그걸 똑같이 갈 거라니까 5만큼? 여기 좌표 얼마야? 4에서 5만큼 가는 거야. 풀어보네 Y는요?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얼마가 줄어요? 5가 줄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5 줄어들면 얘 거라. 그럼 얘 마이너스 3에서 5가 줄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럼 9, 마이너스 8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공식을 안 쓰셔도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외분점 같은 경우는 좀 더 쉽죠. 그다음 중점좌표 찾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점좌표는 1대1 내분점의 개념이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하고 네. 2로 나누시면 됩니다. 더하고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니까 중점좌표는 필요 없죠. 시험 안 봐요? 근데 시험 봐요? 무슨 시험? 137쪽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아, 나 어차피 전화를 못 하는구나. 어차피 전화를 못 하는구나. 일부러 안 가는 거. 모르는 번호로 안 가나?
다들 됐나? 확인해볼까? (1번은) 절대값 x2 빼기 x1 또는 절대값 x1 빼기 x2. 2번은 루트 x2 마이너스 x1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다. 3번, 4번 안 불러도 되죠, 여러분? 위에서 보고 쓰시면 되니까. 대문자 외운 쪽 오시면 위에서 보고 쓰시면 되니까. x, 5, 5, x. 이번에 4, 8, 6, 3. 10번은 R 좌표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죠. 2 또는 마이너스 8, 6 또는 마이너스 6. 1번 루트 26, 2 루트 10, 5. 아, 근데 죽음에서 됐어. 12번에 P 좌표 5, Q 좌표 3, M 좌표 4, P1, Q 마이너스 1, M 0, P0, Q 9, P 2분의 1, Q 마이너스 2분의 11. 13번은 P는 2, 마이너스 1, Q는 9, 마이너스 8, M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3번째. 버린 거라고 1, 5번 떨어져 있어. 여기가 제곱 더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26 1 더하기 25 딴짓하지 말고 딴짓해.
과자에 조정한 거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그러면 살이 없으면 138쪽에 얘는 아니. 14, 15, 16, 17은 쉽고 21번 그리고 21번은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예요. A, B를 구하는 식이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BC의 길이가 루트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둘이 똑같다고 식을 놓고 풀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제곱해서 루트 각각 없애고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16은 a제곱 플러스 8 플러스 16 플러스 1이랑 같다. 이렇게 되죠? 이제 이걸 풀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결국 a제곱이 없어지면서 1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 넘기면 10a가 17 넘어가면 그냥 0이죠. 그래서 a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0이었으면 좋겠다죠. 출제자의 의도는 이 식을 정리해서 방정식 풀어서 a가 0이다를 찾아라. 예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보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A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4, 4예요. 근데 B가 X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Y 좌표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 이제 점 B가 있어가지고 A, B 길이랑 B, C 길이가 똑같아지게 만들어주세요거든요. 네, 여러분 좌표 평면에서 길이를 구하는 건 뭐를 활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피타고라스 활용이죠. 피타고라스라는 얘기는 직각삼각형 나온다는 소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빗변 길이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의 길이가 똑같았다는 의미는요. 빗변의 길이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생겼습니다의 의미거든요. 그럼 빗변의 길이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나오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대. 그럼 빗변 길이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은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빗변 길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빗변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제일 쉬운 거?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 그쵸? 무수히 많이 나와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직각삼각형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면 빗변 길이는 당연히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그림을 직각삼각형 두 개 합동인 거 그려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길이가 당연히 똑같은 거거든요. 직각삼각형을 여기 어딘가에서 만들 때 여러분 얘는 확실한 건 이렇게 뭐 밑변이라고 놓든 높이라고 놓든 하나는 길이가 얼마나 뜻이에요? 요렇게 잘라서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아직 결정 안 됐거든요. 여기는 결정됐잖아. 얼마? 요 길이가 얼마? 얘는 y좌표가 3이고 얘는 y좌표가 4니까 1짜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는 확정적이라고요. 3이고 마이너스니까 이 길이가 얼마예요? 4죠? 그럼 4짜리 하나, 1짜리 하나가 나왔잖아요.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얘가 1짜리랑 여기서부터 4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고 여기가 4잖아요. 1만큼 가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요. 그럼 둘이 합동이에요? 당연히 합동이죠.
맞아요? 그럼 이 빗변 길이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B좌표가 0,3입니다. 찾으시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 수도 있다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거 방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맞죠? 방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른 해석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20번) 해보세요. 선생님 오늘 숙제 얼마나 했어요? 네. 됐나요? 안 되나요? 의견 제공 안 하는 루트 없어요. 오른쪽도 제공. 정답은 3번이죠? 다음은 28번으로 한번 넘어갔을 건데요. 그럼 얘도 두 점 A랑 B가 3, -4, 5, -2라고 주고요. 점 P는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A에서부터 B에서부터 거리가 똑같아요.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좌표가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0 이렇게 두는 거고 Q는 Y축 위에 있으니까 0, Y라고 두고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해요. 둘 사이의 거리 공식 똑같다, 거리 공식 똑같다 하시면 된다고요. 난 그걸 이렇게 보겠다. 3 -4의 A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의 b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4고 이렇게 길이가 2죠. 여기에서 2짜리 하나 그리고 여기선 4짜리 하나 그려서 같은 점에 있으면 끝이라고. 여기서 2만큼 여기서 4만큼 가면 1 위에 점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 둘이 합동이니까 당연히 빗변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1분만 0인 거죠. y축 위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y축 위에도 똑같아요. 여기서 y축까지의 거리를 재보는 거예요. 여기서 y축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3이죠. 여기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를 재본다고요? 그럼 5거든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여기서 5만큼 여기서 3만큼 떨어진 지점이 같은 점에 있으면 당연히 합동인 삼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5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3만큼 올라간 지점이 1이죠? 같은 지점이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든 거랑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든 게 합동이야. 그래서 빗변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0,1이네. 그래서 x1, y도 1이네. 그럼 p부터 q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2.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를 보면 이 생각부터 나요. 왜냐면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면 문제만 일단 보고 머릿속으로 풀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암산이 안 된다. 이건 암산이 안 돼요. 문제의 결과를 내가 알아낼 수가 없어. 근데 문제를 보고 이렇게 풀어보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일단 결과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빠르게 찾고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굳이 이걸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풀이로 따지면 어렵지 않은 풀이라고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식 방정식 푸는 연습을 그냥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24번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막 굳이 이거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식으로 쓰면 P점을 X축에 있는 점은 어떻게 그라고요 여러분? Y가 0이니까 X, 0이라고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요거 한번 쓰시고 이렇게 둘 가지고 또 거리 구하는 공식 한번 쓰셔서 그 둘이 똑같다라고 식으로 푸시라고 꼭 이렇게 안 푸셔도 된다. 이거 되면 빠르고 싶고 좋지만 연습 과정이 좀 필요하네요. 이게 잘 안 되면 일단 이렇게 둘 가지고 거리 구하는 공식, 둘 가지고 거리 구하는 공식은 쓰시면 된다. P좌표를 X축 위에 있으니까 X, 0 이렇게 쓰시고 그림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 안 되시면 알려는 드릴게요. P점이 X축에 있고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X축까지 거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X축까지 이거는 얘에서 이만큼 이건 이쪽이랑 이쪽 위에서 올라가는 이만큼 이쪽이 만나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서 A 가면 만나게 되는 만나면 만약에 만나면 이렇게 직각선 같아 이렇게 직각선 같은 그러면 얘는 흑변이니까 얘는 두개 똑같은 거는 여기가 우리가 찾는 그림도 안 되고 수식도 안 되시면 여러분 수식을 먼저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식으로 푸는 걸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기본이에요. 식으로 푸는 게 기본이니까 안 되면 일단 식으로라도 푸시고 답을 쓰세요.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거 푸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거 푸시고 저기 똑같죠? 그리고 거리 구하는 거 X 빼기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2를 바로 2 빼기 0을 보면 3 이렇게 붙이시면 같다 여기서 쓰면 같다 밑으로 더 없애가지고 식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 거리 구하는 행식 하나 얘부터 P점 좌표는 X축 위에 있잖아요.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뭐라고? Y좌표는 이렇게 둘이 거리 공식 쓰세요. 이렇게 X좌표를 빼서 제곱, Y좌표를 빼서 제곱 오른쪽에다가 얘네들 거리 뺀거 제곱 뺀거 제곱 나중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얘기를 오잖아요. 얘기는 이게 오늘 합동인 걸 찾을 거잖아요. 얘가 하나가 5자를 갖고 있으면 얘가 반드시 5자를 갖고 있어야 하는 제가 2자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2자를 갖고 있어야 하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그게 안 맞을 때는 식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 점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합동이 아니면서도 길이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수식 이거 푸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되나요 여러분들? 몇 번이죠? 4번 4번이죠. 4번 3콤마요. 그럼 여기 31번으로 할 건데요. 31번은 이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불가능한 그림으로 푸는 게. 왜냐면 예를 보시면 한 점이 이런 1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래요. 여러분들은 얘네 둘에서부터 이 위에 어떤 점을 잡아 P라는 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까지 직각삼각형 그린 거랑 여기까지 직각삼각형 그린 게 합동이 되는 상황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안 풀어. 나도 그렇게 안 푼다고. 어떻게 풀어요? 그냥 P점 좌표를 임의로 주는 거예요. 얘를 A, A 플러스 2 이렇게 주는 거예요. x에다 a를 대입하시면 y가 a 플러스 2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과 이 점에서부터 b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썼을 때 그 결과가 서로 똑같다라고 놓고 풀 거라고. 이 식이 어떻게 돼요? a부터 p까지 a에서 p까지 길이를 구하는 식은 루트 a-2의 제곱 a 플러스 5의 제곱 둘이 빼서 제곱하면 그다음 p부터 b까지 길이는 루트 a-4의 제곱 얘에서 빼주시면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끝이에요. 그럼 둘 다 루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루트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2차 식이지만 여기서 a제곱 여기서 a제곱해서 2a제곱 나오고요. 얘도 a제곱 a제곱해서 2a제곱이 나오잖아요. 양쪽 빼면 없어지죠. 결국 1차식 나올 거라고. 크게 어렵지 않은 식이 될 거라고. 정리해볼게요.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제곱 10a 플러스 25 이걸 제곱해서 a제곱 8a 16 a제곱 2a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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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입니다. 6a 마이너스 6a 넘어가면 12a 29 넘어오면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1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y좌표는 1 이렇게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랑 b가 더해주시면 0이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푸는 게 기본입니다. 29번 해볼까요? 똑같은 29번 똑같은 거 그 P점 좌표를 여러분 이미 한 점으로 두셔야겠죠. X좌표를 A라고 뒀을 때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A, 마이너스 A 플러스 3 29번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건 나는 이 그림을요 여러분 그 습관적으로 이해해보라고 그린 거지 꼭 그릴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그림이 아니라고? 맞죠? 이 좌표 설정할 때 임의의 점좌표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림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 그냥 이 점 잡을 때 그냥 여기다 A 넣으면 Y가 A 플러스 2인 거 바로 나오죠. 29번에서는 X에다 A를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 걸 알 수 있잖아요. P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라고 놓고 AP 거리 구하는 공식, BP 거리 구하는 공식 둘이 똑같다 세우시면 된다고요.